다음 여성의 일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까 이나리 대표님께서 커리어를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 제목인데요. 직장인이지만 창업가처럼 이라는 주제로 OEC의 장영화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장영화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잔인하게 옆에 간식이 왔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서 되게 죄송하네요. 자,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다. 어딘가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조직의 구성원이죠. 어딘가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 나는 언젠가는 내 일을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 분의 패널 중에 두 분이 창업가셨어요. 아시죠? 네, 한때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하신 분보다는 이제 어딘가에 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이제 저의 이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제 창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그러면 언젠가 내가 가슴 뛰는 내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고 내 일을 당당히 내가 벌어서 내 이름으로 벌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의 힌트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제 제가 살아온 이력을 보여드렸는데요. 무던히도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대학은 식품영양학과를 들어갔는데 화학이 너무 싫어서 이제 아무데나 취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법학을 만나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법학을 다시 공부했고요. 사회생활은 이제 2002년도 우리 무슨 일이 있었죠?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남학생들이 공부를 좀 덜 하는 바람에 제가 사법시험을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시험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점에 월드컵이라는 호재 덕분에 제가 이제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변호사로 일을 해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란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던 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저희 변호사 자격증 하나 있으면 대충 뭐 평생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혹시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로스쿨 졸업한 친구들이 직장 얻기가 되게 어렵다. 저희 때도 사실은 이런 기사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진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요. 직장 생활 3년차 때 이미 그걸 간파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는 선배님들 밑에서 계속 뭔가 이제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다가 팽당하겠구나, 내지는 난 선배님들처럼 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나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작정 창업을 했는데요. 처음엔 저는 IT 뭐 이런 세계는 잘 몰랐고, 좀 법률 서비스를 좀 소비자들의 문턱을 좀 낮춰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그때 했던 첫 번째 창업이 법률사무소 겸 북카페였습니다. 아름답죠? 네, 아름답기만 했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간판 하나 만드는 데만도 제가 300만 원을 썼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좌식 탁자를 둔 이 법률사무소 카페트만 몇백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창업하시면 폭망합니다. 6개월 만에.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했지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전 사실 제가 그 다음 페이지가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게 왼쪽 사진이 제가 변호사하던 시절이에요. 무려 11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주황색이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재작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네요. 혹자는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일 하는 즐거움이 회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폭로하는 사진인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의 기억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 석사과정 중인 어떤 친구가 저희 회사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이제 계속 잡 오퍼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저는 나름 되게 뿌듯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막 찾다가 저희 회사를 발견했는데, 저희 회사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밸런스 있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사실은 제가 창업을 했을 때 목표로 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부유하면 좋겠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유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일로 사회가 윤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제가 창업을 해서 살아온 과정은 그런 내용의 실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며 바라봤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지만 창업가처럼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아주 매력적인 투자자가 투자하면 완전히 몇 배의 수익을 얻을 것 같아서 하는 사업들은 미안하지만 몇 개 없어요. 그러나 대단한 수익이 되진 않지만 내가 밥 벌어먹는데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리고 그 일이 행복하고 그런 일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일들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좋아하고 심지어 잘하기도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해볼 만한 일인 거죠. 자, 제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실은 계속 시행착오를 했었어요. 제가 폭망했다고 했던 첫 번째 창업, 그리고 나서 지금의 창업하는 회사를 바로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다른 직장을 전혀 이제 법률사무소가 아닌 직장에도 가보고 2년 동안 또다시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내가 도대체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라고 봤더니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남들 하라는 대로 잘했고, 전 나쁘지 않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나왔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30 중반이 되어서 야생으로 나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무식하게 용감해서 로펌 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나와보니 아뜨거였던 거예요. 야, 이거를 제가 35살 먹을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배경은 사실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엄청난 여기 갑자기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시점, 뭐가 있었을까요?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졌죠. 경제의 수레바퀴가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면서 되게 다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18년이잖아요. 벌써 이제 몇 년 전 자료인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뭐냐면 수많은 직업이 증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창업가로 살아가셔야 돼요. 조직이 여러분을 끝까지 케어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패널로 참여하셨던 교수님처럼 다소 늦게 놔주는 직장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죠. 저희는 안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또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제가 이 책 이야기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간식 타임이 또 늦어지니까 그냥 이 책을 살펴보시면 왜 지금 우리가 창업이 디폴트 필수가 되었는지를 조금은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땐 가장 국민들에게 창업을 부르짖는 나라는 중국인 것 같고요. 이젠 앞으로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 아래에서 이제 헛발질을 많이 하는 동안 중국이 정말 급발전할 것 같아요. 중국은 리더들이 나서서 전 인민의 창업
창업화를 부르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왜 시대가 이렇게 하느냐?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앞부분에서는 창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에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럼 저는 그 안에서 기회를 봤어요. 제가 받았던 교육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찰스 리드 비터가 한 이 이야기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끝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계속 주입하고 알리고,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야생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동안에는 그게 좀 맞았어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올 때에는 창의성, 선생님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아랫단을 보시면 이 아랫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창업가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는 다 여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놀고 있는 박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하고 있는 박사님들께는 죄송하고요. 자, 모두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건 선진국 일반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단박에 창업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6개월 만에 폭망했는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는 언젠가는 창업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아직 창업 세계를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마인드셋 교육, 당장 창업하라는 건 아니고요. 창업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게 아닌 존재,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이제 저희가 앙트십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교육 현장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창업가처럼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아까 이나리 대표님께서도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애들에게는 당연히 진학 중요하고 취업 중요한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느덧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됐어요. 가장 창업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창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기양양했던 저조차도 폭망했다고. 이게 창업은 좀 준비가 필요해요. 조금 스킬셋도 갖추고 네트워크도 갖추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앙트식 교육이 제가 이제 뭐 학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이제 교육 효과를 학문적으로 평가했을 때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자랑질 페이지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고, 자, 사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앙트식 교육을 공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거지만 그 결과로서 아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육을 구태여 우리 아이들에게 맛보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선생님들이 또 창업가처럼 살아가세요. 여기 3개 고등학교의 오일환 선생님은 저희 교육을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본인이 여러 이제 사업을 따서 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창업가 아닌 창업가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고요.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이제 앙꼬라고 해요. 앙트식 코치. 주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이제 일을 하다가 아이들 육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저희 교육을 받고 코치로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한 1, 2년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창업세가 뭔지 알겠어. 그리고 스타트업이 어떤 건지 알겠어. 라고 해서 저희는 안타깝지만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창업가처럼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앙트식 교육이라는 걸 둘러싸고 창업가처럼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기회가 또 뭐였냐면, 대학생들 창업을 요즘 많이 격려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학생 창업의 주요한 KPI는 교육적 효과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두고 몇 명이 창업했네, 거기에다 그리고 몇 명이 성공을 했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생 창업은, 그렇지 않아도 창업은 실패가 디폴트인데요. 대학생 창업은 더 어려워요. 가진 스킬셋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교육적 효과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업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작은 스타트업에 가서 창업가처럼 일해보는 연습, 이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작은 스타트업인 저희로서도 똑똑한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일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이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인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단순히 기업과 학생을 매칭해 주는 것만 아니라 중간에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업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스타트업에서 어떤 스타트업에 가서 일하면 즐거울 수 있는지, 어찌 보면 제가 시행착오를 10년 이상 했던, 어찌 보면 35년 동안 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에 가서 일하면 좋을지 를 담아서 스타트업 인턴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한지 해서 이렇게 좀 어메이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각 기업에 가서 나타낸 성과는 이제 놀라웠고요. 학생들, 이제 지원자들 못지않게 여기는 다 이제 스타트업에서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유서연님은 얼마 전에 1년간의 이제 일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요. 자,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이 정도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교육을 827명이 했지만 매칭 과정까지 결실이 맺어지는 건 265명 정도입니다. 에게 이거밖에 없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세심하게 설계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는 스타트업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깨닫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시키는 일만 해내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업가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 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숫자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스타트업에서 저희가 소개한 친구들은 10명 중에 7명은 풀타임 잡으로 원했어요. 취업을 목표로 원했어요. 2, 3개월 일하다 돌아갈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타트업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냈다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제 입으로 자랑하니까 쑥스럽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 있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으로 해왔는지를 이야기해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직장이지만 창업가처럼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살짝 덧붙이며 빨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창업가처럼 살아가는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법조계에 있을 때는 주로 제가 입고 다니는 색도 무채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옷값도 훨씬 덜 들고요. 다양한 유채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창업가로 살아가는데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인데요.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혼자 일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약간 독립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많은 부분은 함께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지 함께하는 연습을 잘 해두시면 그게 나중에 내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창업가로 살아가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날마다 성장하는 즐거움이에요. 로펌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로펌에서 이제 사무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불만이었거든요. 직원들과 함께 스터디를 해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저는 저의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인지 이게 놀인지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저는 제 일을 좋아하고요. 저는 새로운 걸 알아갈 때 즐거움이 되게 큰 사람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동행해준 저희 딸도 저쪽에 앉아 있는데요. 저는 창업가로 살아가면서 딸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로펌에 있을 때는 어쨌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아까 이나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육아나 가사에 대한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회사에 출근할 때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퇴근을 해요. 우리 직원들 되게 행복하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야근이 디폴트인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의 철학은 우리는 공장 돌리는 회사가 아니니까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맡은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급적 저녁은 이제 딸과 함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이면 딸이 뭔가 반응을 하겠죠. 네. 네.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참가하는 공간에 조금 이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른 패널 토론이 있을 때 딸에게도 물어봤더니 우리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육아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했더니 딸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딸은 혼자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뭔가 서포트를 해주기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딸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랬었고 딸은 제가 도와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정말 편합니다. 이제는 정말 친구 같은 딸로 성장한 모습을 저는 날마다 실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와 함께하는 코치님들이에요. 저는 이 코치님들이 육아와 어떻게 보면 육아와 교육과 그리고 일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모든 걸 풀타임 잡을 기준으로 뭔가 일자리 창출을 카운트하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이 여건에 맞는가? 그리고 수익은 모두가 많은 돈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면서 또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좀 더 유연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격적인 팁인데요. 저는 제가 창업가로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4대 창업가들이었어요. 이걸 인트러프러너라고 하거든요. 직장인이지만 창업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제 곁에 있었더라고요. 공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이후학교에 김주현 선생님이 계셨고요.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클라이언트를 맞이했을 때는 또 김재영 책임이라는 분이 있었고 지금 네이버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는 이 신지만 차장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업 내 외부적인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 일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를 설득해내고 일이 잘 되도록 방향을 이끌어 나가요. 저는 이분들과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 창업가가 아닌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내 창업가로 내가 월급 받으면서 내일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에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분의 걸어왔던 여정이 제가 해보면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이렇게 일을 잘 그려나가는구나 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랑 하는 사업은 한 부분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업들을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 창업가란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새로운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게,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게, 그리고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몇 여성 창업가들과 의기투합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여성 창업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달 세 번째 주 화요일에 을지로 위워크 16층에서 저희가 여성 창업가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2명의 창업가를 섭외해서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등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신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모임이 벌써 4년 이상이 됐는데요. 저는 요즘에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저희 모임을 꾸준히 참석하시다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모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떤 타이밍이 창업을 하는 타이밍이냐, 직장인에게. 얼마 전에 저희가 위넷 모임에 게스트 스피커로 모셨던 튜터링이라는 서비스는요, 여러분이 언어 교환, 이제 전화 용어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튜터링의 김미희 대표를 스피커로 모셨는데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때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냈대요. 사내 공모전에서. 그런데 매번 까인 거예요. 야, 삼성이 이런 거 하면 되겠냐? 야, 제발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한테 안 맞아. 라고 했던 이제 그런 시도들을 여러 번 했던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다닐 때 자기는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실패했던,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안했던, 그러나 회사에서는 까였던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서 창업한 게 바로 튜터링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창업가로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공감하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저는 그 중에 그 사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째까가고, 아마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지금 아이를 맡기셨을 건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저는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는요, 모든 VC들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서비스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이 마침표를 찍었던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 서비스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장맘이었던 대표님께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너무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일을 자기의 아이템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니어라면, 아직 내가 직장 생활이 5년차 미만이야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다소 안정적인. 거기에서 사내 공모전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직장 생활 3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이 사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바로 창업을 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선택했던 다음 선택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옮기는 거였고요. 그 2년 동안 이유진 매니저는 너무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그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지그재그라는 스타트업에서 PR과 홍보, 인사, 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는 스타트업 구성원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런 커리어 설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20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했는데요. 마지막.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 희귀 선인장 화분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 사고 팔고 하면서 10만 원이라도 벌어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 무엇보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좋은 창업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는 연습,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이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비밀의 무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주목하셔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